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이런 건 몰랐지? 크레이지 커피 대표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제가 여기 경북 울진 후포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고향입니다. 아이고, 영상을 찍은 지 정말 오래됐는데 이 고향에 와서 좀 마음 느긋하게 영상을 좀 찍고 있어요. 어,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과제나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도 없고 회사 일도 해야 되거든요. 회사 일이 뭐 아시다시피 제가 컨설팅하고 가맹 때문에 이리저리 다니고 또 사무실 오면 직원들 결제 올라온 거 또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이제 계약한 곳들 다 지금 진척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다 체크하고 보고 듣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영상 찍을 시간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시다시피 제가 운전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영상을 찍고 하거든요. 근데 뭐 워낙 요즘 막 시험 때문에 제가 뭐 시간이 부족해서 계속 이렇게 영상을 못 찍다가 이렇게 시험 끝나고 스트레스도 풀 겸 아버지 얼굴도 뵐 겸 이렇게 부모님 얼굴도 뵐 겸 이렇게 내려와서 쉬다가 워낙 이 풍경이 좋아서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이곳이 이제 완전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뭐 조경도 잘 해놓고 너무 좋아서 좀 쉬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뭐 많은 정보보다는 그냥 뭐 제 일상적인 얘기도 하고 뭐 정보 얘기도 있죠. 그 정보가 뭐냐면 이런 중소 도시 여기는 완전 소도시죠. 소도시에서 이제 카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하려고 해요. 어 제가 그 여기 시골 올 때마다 제 이 고향에 올 때마다 아이고 벌레들이 막 드네.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와, 여기도 카페가 늘어나고 있구나. 근데 카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여러분들 아마 예능 프로그램 그 백년손님이란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한동안 유행했었죠. 되게 인기였고 그 남서방이 오시는 뭐 후포리 뭐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 동네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살던 동네. 근데 그 드라마가 나오고 난 후에 여기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이걸 왜 그렇게 어떻게 또 느끼냐면 제가 고향에는 1년에 한 네다섯 번 정도 오거든요. 명절 때 두 번, 아버님, 어머님, 아버지, 어머니 생신 때 이렇게 내려오고 그다음 제가 뭐 가끔 생각날 때 내려오는데 백년손님이 오기 전까지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대게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었지. 근데 그 예능이 한번 터지고 난 후에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젤리너스 3층짜리로 막 크게 지어졌죠. 그리고 뭐 여타 중소 이제 카페들이 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뭐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카페도 장사도 꽤 잘 되고 막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 카페를 하는 이유가요. 아마 제가 예전 영상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영업밖에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아니면 내가 회사를 차려야 되고, 근데 기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카페를 생각했었는데, 그때 카페를 생각할 때 내가 와, 8, 90 먹어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7, 80 먹어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서울에서 지금 카페를 하고 있지만 그 카페를 그만두고 이제 지방 내려와서 여기 뭐 땅하고 이런 걸 사서 카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한동안 여기 이 동네에 내려와서 땅하고 좀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놈의 예능 때문에 여기 너무 올랐어요. 땅값이. 집값도 너무 오르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게 예전에 약간 공장형으로 뭘 하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그때 당시 안 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뭐 포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와서 딱 보니까 그게 카페가 생겼어요. 와, 진짜 속이 천불나죠. 그게 정말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솔직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 카페가 너무 허술해요. 막 맥주도 팔고 하는데 너무 못났어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근데 장사는 잘 될 거예요. 위치가 워낙 좋아서. 근데 좀 아쉽죠. 오로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게. 근데 그 길을, 물론 뭐 장사가 뭐 우선이긴 하죠. 당연히.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 길을 좀 더 이쁘게 꾸미고 좀 뭘 했다면, 이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이 울진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런 명소가 될 수도 있었던 곳이거든요. 전 메뉴까지 생각했거든요. 여기 뭐 특산품들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좀 만들 메뉴까지 다 생각을 해뒀었는데, 좀
한동안 한참 밀려야겠네요. 그래서 지금 아쉽게 거기가 지금 어쨌든 뭐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좀 안타깝게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런 중소도시에서 시군구 쪽에서는 어떻게 카페를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이 이걸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요즘 보시면요 저희 가맹점도 그렇고 컨설팅 한 것도 보면요 군 단위의 지역에서 제대로 카페를 하면 괜찮더라고요. 사실 매출을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야 진짜 괜찮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떼돈을 번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진짜 투자 대비 괜찮은 꽤 괜찮은 그런 매출이 좀 나더라고요. 참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소도시 중소도시에서 정말 제대로 카페를 하면 반드시 이 뭐라 해야 되나 웬만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실제 사례도 저희가 그런 케이스들은 많이 해줬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중소도시에서는 왜 괜찮냐면은 괜찮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은 곳이. 그래서 어떻게 뭐 중소규모 이런 대들의 도시들의 한 두 가지 정도로, 두세 가지 정도로 이제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라 해야 되나. 이런 관광지에서는 사실 뭐 개인 카페로 하셔도 잘 되고요. 프랜차이즈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프랜차이즈로 하시는 게 낫죠.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웬만하면 저가 커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 이유가 없어요. 저가 커피를 뭐 테이크아웃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동네에서는. 왜냐면 지역에서는 테이크아웃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거기서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 많지. 물론 테이크아웃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중 자체가 앉아서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예를 들면 이 동네에도 지금 백다방도 지금 생긴 지 몇 년 됐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러고 오히려 엔젤리너스가 위치가 또 워낙 좋아서 엔젤리너스도 정말 잘 돼요. 근데 관광객들이 오히려 안 가요. 그건 뭐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엔젤리너스에 대해서 뭐 이미지가 그렇게 다들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이디야가 생겼다 그랬거든요. 이디야도 보니까 위치가 꽤 괜찮아요. 관광객들이 다녀야 되는 곳이에요.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거기도 생겼죠. 그리고 우리가 납품하는 이 카페는 거기는 위치는 제일 안 좋아요. 그래도 뭐 소모량 보니까 나쁘지 않죠. 근데 뭐 워낙 여기 카페가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관광지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있게 좀 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경험이 없는 곳이면 웬만하면 예를 들면 뭐 이디야도 나쁘지 않아요. 이디야 나쁘지 않은데 워낙 요즘에 좀 애매해져서 좀 뭐라 해야 되나 포지셔닝이 좀 되게 애매해졌죠. 저가도 아니고 프리미엄도 아니고 좀 약간 애매해진 그것도 있고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는 투썸이라든가 뭐 이런 곳들은 뭐 꽤 괜찮죠. 투썸 같은 데는 왜냐면 인지도도 워낙 좋고 뭐 서울 사람들도 디저트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워낙 뭐 좋은 브랜드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괜찮죠. 근데 뭐 물론 워낙 그 뭐 투썸 같은 경우는 좀 비싸니까 좀 딸리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면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뭐 규모가 작으면 절대로 안 내주죠. 어찌됐거나 왜냐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관광지에서는 좀 프랜차이즈 하는 것도 괜찮고 경험이 좀 있다. 아르바이트 좀 해봤다. 아니면 좀 어디에서 매니저로 좀 일해봤다. 이런 분들은 개인 카페를 좀 하면 괜찮죠. 대신에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좋아야 됩니다. 외형적으로 좋으면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군 단위 예 같은 경우는 군청이 있는 예를 들면 뭐 읍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읍내 그러니까 시내라 그러죠. 시내. 그 어쨌거나 중소도시의 시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뭐 테이크아웃까지 같이 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웬만하면 거기도 규모가 좀 있는 곳이 좋죠. 그런 것도 좋고, 대신에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그 시군구청이 있는 데는 어찌되었거나, 뭐 서울이나 뭐 어디 도시나 다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나 뭐 운영 방법이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개인 카페나 프랜차이즈나 비슷하게 가는 거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제 시군구청의, 그 시군 단위의, 작은, 그냥 관광지도 아니고 시내나 이런 데도 아닌 곳들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거기는 진짜 규모가 크게 하든가, 규모가 크다 해도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 하드웨어가 바로 인테리어잖아요. 소프트웨어는 메뉴부터 시작해서 서비스라든가 그런 뭐 구성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야 돼요. 그 둘 다 잘 돼야 그 좀 지방 쪽으로, 이제 외곽 떨어진 쪽으로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죠. 아니면 뷰가 굉장히 좋다거나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은 어중간한 거를, 곧 예를 들어서 도로, 길가인데 뭐 주변에 볼만한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고 또 찾아가기도 좀 너무 어렵다. 근데 개인적인 실력도 없다. 그냥 카페를 해본 적도 없고 일해본 적도 없고 뭐 그냥 남들 잘 되는 곳 보니까 그냥 하고 싶어 산다.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는데요. 절대 그렇게 뭐 쉽게 덤벼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군 단위의 이제 중소도시들 같은 경우는 자가 건물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임대도 뭐 저렴하게, 아주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다면 나쁘지 않겠지만 임대료를 못 채울 수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군 단위 이런 중소도시들은 결국 인구 밀집도, 그러니까 유동인구잖아요. 그 유동인구 자체가 작다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든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눠 먹기를 하더라도 서울이나 뭐 이렇게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나눠 먹기가 어느 정도는 돼요. 잘만 하면 어느 정도만 먹어도 괜찮게 이제 운영이 될 수도 있지만 인구가 워낙 적은 곳에서 나눠 먹기를 한다? 힘들죠.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카페로 오는 사람이 드물어요. 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방이라는 곳이 아직까지 있잖아요. 다방이라는 곳들도 계속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무조건 뭐 자가 건물에서 하는 게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임대료 내가면서 하기에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임대료 내면서 임대료를 못 채운다 이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런 그 지방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여주는 게, 이게 그 지방 내려갈수록 그런 말들이 있어요. 서울 브랜드다 이러면은 지방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지방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는 정보라든가 인터넷이 워낙 이제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 눈높이가 올라간 거죠. 지방이나 서울 사람이나 생각하는 거 비슷합니다. 그 되게 어떤 분들 보면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이제 지방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보면 우리 동네 사람들 잘 몰라요. 커피도 모르고 뭐 어떻게 뭐 잘 모른다고 되게 무시를 하세요. 왜냐면 그게 잘못된 거죠. 자기도 그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찾아오는 분들의 수준이 똑같은 겁니다. 그분들도 뭐 카페 잘 보러 다니고 나는 뭐 이렇게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중소도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는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지방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그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방 사람들이 뭐 오히려 서울 사람들보다 복지, 이게 더 좋습니다. 버는 데에 비해서 쓸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좋은 거 찾아다니고 그러십니다. 저희 뭐 제 아는 분들만 그렇고 또 친구들만 봐도 그렇고 진짜 오히려 돈 더 잘 쓰러 다녀요. 또 괜찮은 데 생겼다 그러면 막 차 타고 막 한참 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요. 그래서 지방일수록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하면 진짜 다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 끌어올 수 있어.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잘못하신 분들이 그냥 개인 카페 그냥 대충 뭐 인테리어만 잘하면 사람들 많이 올 거다 뭐 이런 생각하고 막 오픈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면 잘 되는 곳들을 봤거든. 그렇게만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어렵거든, 운영이. 직원 관리도 어렵고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브랜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나 이런 거를 찾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메뉴를 모르잖아요. 그런 걸 다 잡아주는 건데.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여력이 된다 그러면 프랜차이즈 가도 되고, 지방 같은 경우는 관광지 진짜 활성화된 관광지라면 테이크아웃을 가도 돼요. 진짜. 근데 저가형은 가지 마세요. 테이크아웃형 개인으로 가도 돼요. 오히려 관광지, 완전히 활성화된 관광지. 그러니까 진짜 뜨내기만 뭐 상대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뭐 그런 쪽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어쨌거나 마무리로 저는 언젠가는 이 도시, 이 시골로 내려와서 이제 장사하고 싶어요.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밤에 낚시하고 아침에 낚시하고 낚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어요. 어릴 적 친구도 만나면서 놀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카페 하면서 사람들한테 커피도 좀 진짜 가르쳐 주고 싶고, 아, 이런 커피가 왜 이런 맛이 나느냐, 이 다방 커피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다, 뭐 로스팅도 하면서 그냥 참 여기서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네요. 언젠가 이 키워서 저는 다 넘겨버리고 내려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